한동훈 아니면 안 찍겠다는 분들이 저는 1%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존재는 할까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랑 단일화 안 하면 부산시장 안 찍겠다. 혹은 뭐 한동훈이랑 뭘 안 하면은 난 박민식 안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뭐 얼마 된다고 자꾸 자기들끼리 이 한동훈 이슈에 갇혀서 이건 그냥 저는 사심인 것 같거든요. 선거 승리를 위한 게 아니라. 이거는 네. 지금 한동훈한테 명분 공간 자꾸 열어주는 거예요. 예. 이걸 진짜 지금 박민식이 이 뭐랄까요, 이 삼자 구도를 양자 구도로 바꾸길 원한다면 한동훈을 압박하면 됩니다. 네. 한동훈 지금 이런 식으로 고집 부리면 이 지금 스스로 드랍하지 않으면 영원히 이제 앞으로 정치 공간이 없을 거다라고 압박하는 게 이게 정치적 상식이에요. 그럼요. 그렇게 하면 조금씩 해결이 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한동훈을 살려주고 싶고 오히려 삼자 구도를 더 공고히 하고 싶고 박민식이 떨어지는 게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속내를 이미 드러내버린 거라고 봐야 돼요. 네. 이거 그러면 해당하는 지역구의 당원들, 유권자들이 지금 해당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비판 목소리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네.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요. 국회의원들이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 후보를 더 빛나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전재수의 악재를 더 부각시킬지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집단으로 나와서 지금 한동훈 얘기를 할 때입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씨가 뉴스거리가 되나요? 이렇게 누가 지금 한동훈 관심 있다고. 이렇게 되면 한동훈 한 번 더 노출되죠. 그리고 예. 한동훈 출마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분탕이다라고 했던 그 전선이 흐트려지죠. 예. 이 출마 자체가 굉장히 분탕질입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한동훈 여기 지금 북갑에 전혀 연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어머니가 그냥 제대로 후려치잖아요. 한동훈이 자기가 지금 뭐 저는 뭐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당신이 뭐가 있냐라고 하니까 제가 아직은 20일밖에 안 돼가지고 하니까 20일밖에 안 돼서 문제다. 왜 바로 와 이렇게 있냐고 왜. 실시간 토론으로 어머니한테 밀리는 게 한동훈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명분이 없고 논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지금 부둥부둥 계속 이제는 어떻게 보면 레거시 미디어들도 조금 태도가 변하고 있는데 소멸 기류예요. 아직도 지금 이 한심한 의원들이 배지들이 여전히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거의 이 국회의원 10명이 거의 대부분이 다 박민식 개소식에 안 온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아이고. 예,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또 여전히 분탕을 치고 있다. 단일화를 자꾸 당을 위한 충정으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우리 다 압니다. 이거 네. 한동훈 개인의 줄 서는 것이다라고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시간에 박민식 한번 띄워봐라. 박민식 한번 도와봐라. 개소식은 왜 안 왔냐. 우리 다 알고 있다. 예. 네. 참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제일 예뻐하는 게 누굽니까? 그러니까요. 좌파들이에요, 좌파들. 음. 민주당이 한동훈 제일 예뻐합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없었으면 언감생심 집권을 못해요. 한동훈이 대통령 탄핵과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내부 총질, 탄핵 그리고 민주당 집권까지 이재명 집권까지 3당 콤보에서 그랜드 슬램을 한 게 한동훈이에요. 민주당이 제일 예뻐한다고요. 민주당이 예뻐한다는 건 우리 당에선 정말 폐악이라는 건데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나서가지고 민주당 도우미 한동훈 베이비시팅을 하고 있다? 이건 정말 비겁한 거고 부끄러움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 당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당에 폐악을 끼친 사람을 위해서 왜 이렇게까지 하나 돌아보셔야 되고 지금 언론사들도 조롱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언론사가 대놓고 그 SBS 김태현 뉴스쇼 한동훈 방송 아니냐 무슨 한동훈 얘기만 하냐 대놓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한동훈 방송에서 친구. 예, 한동훈 예. 친구. 뭐 이렇게 네. 부산 서울대법대 동기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네, 그렇게 서울대법대. 공격을 하고 오늘도 보니까 김태현 방송 아침에 여긴 무슨 한동훈 얘기만 해? 이래요. 보시는 그러니까요. 분들도. 예. 대체 지금 북갑 선거 3,000명의 후보가 지금 뛰고 있는 선거에서 그러니까. 지상파 라디오라고 하는 지금 방송에서 전체 방송 시간 절반을 한동훈 얘기를 하는 게 정상입니까? SBS가 아휴. 정상적인 방송국이 아닌가요? 아휴. 안 부끄럽습니까? 그- 예. 특정 종편 채널도 기자들도 그래요. 자기들이 봐도 심하다. 그러니까. 적당히 좀 하세요, 제발.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언론으로서의 좀 최소한 품격과 좀 객관성을 지켜라. 제가 객관적이라고 부탁드리지는 않을게요. 왜 한 사람에게 목을 매? 방송국이. 종편도 이제 다른 방송들은 조금 네. 기류가 달라지는데 채널 A만 유독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예, 그리고 시청률 죽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그 특정 진행자는요. 네. 지금 한동훈에 대해서 좀 불리한 여론조사가 있으면 그거 하면 안 돼라고 그러니까. 하면서 준비가 안 돼서 안 돼 하면서 지금 못하게 해요. 여론조사 언급 못하게 야. 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뭐 그런 방송들에 같이 이제 출연하는 또 다른 네. 인사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실제로 그걸 대놓고 막는데요. 아이고. 그러면 사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론조사라는 게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것과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것들 다 충분히 공개적으로 다 언급이 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예. 걔네들이 특정인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만 준비해놓고 그것만 발표하게 하는 것 자체가 벌써
고의적인 편향성이에요. 맞습니다. 장난질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거 선거 캠프 수준이에요. 이 정도 되면. 그러니까요. 예, 그런 짓거리 하고 있는 게 그게 야, 언론으로서 안 부끄럽습니까? 그리고 언론으로서 명성 무너지는 거 괜찮아요? 채널 A요, 채널 A. 그 대놓고 다들 앞에서도 얘기를 하죠. 방송끼리도 얘기를 해요. 기회에서는 대체 여러분들 하시는 방송을 뭐라고 평가를 할까? 스스로 좀 부끄러움을 느끼셔야 됩니다. 본인들 지금 정치인이 아니에요. 정당인이 아니시라고요. 언론은 관찰자라며, 분리할 땐 관찰자라고 숨으면서 왜 자꾸 플레이어가 되려고 합니까? 아이, 거기 어디 진행자는요, 네. 팬클럽이 있어요. 팬클럽인데 그 팬클럽을 운영하는 그 주체들이 구성된 사람들이 예. 아유, 그 팬클럽이랑 겹치네. 네. 왜 그럴까? 아, 왜 그럴까요? 언론이 언론다워야 언론으로서도 존중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별로 국민들께서 한동훈에 대해서 뭐 카메라맨 이런 인성 파탄 사건들 이런 것들은 이제 이건 굉장히 자극적이고 한동훈의 이런 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다들 관심을 갖지만 그렇죠. 그 외에 한동훈이 단일화를 하든지 말든지 이걸 왜 우리가 얘기를 합니까? 후보들 간에 협의를 하든가 박민식 후보가 결정을 한 몫이죠. 하다못해 그래서 참 이런 걸로 우리가 이 어떤 트래픽 낭비하는 것 자체가 소음 공해에 가깝다. 한동훈 씨 얘기 좀 적당히 해라. 특히 한동훈에 대해서 그 있잖아요. 좀 지나치게 포장해주는 그런 뉴스는 이게 무슨 뭐 진짜 땡명 뉴스도 무슨 땡한 뉴스도 아니고 좀 적당히 좀 하셔라. 이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동훈 부둥부둥하는 매체가 네. 카메라맨 사건 제대로 다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이제까지 그 예를 들면 좀 중간에서 왼쪽에 있는 매체들은 거의 다 한동훈에 대해서 공격 별로 안 했습니다. 예. 일부러 잘 네. 활용을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예뻐요. 예, 내부 분탕질로 이제 잘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 매체들이 일제히 지금 한동훈 공격으로 돌아섰던 사건이 바로 카메라맨 사건이에요. 그리고 네. 카메라맨과 관련해서 한동훈이 보인 태도 때문에 보도를 많이 한 게 아니에요. 예. 너네들 이거 보도하면 고소한다. 그러니까요. 법적 조치 강하게 네. 들어간다. 그렇죠. 엄벌한다. 뭐 이런 얘기, 네. 이 협박을 알림방에 그 기자들 한 600명 정도 있거든요. 거기다가 올리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너무 후진 게 그런 경고를 하고 거기에 자 영상 봐라 이 영상 보니까 아니지라고 올린 영상이 제가 본 해당하는 그 현장에 있었던 영상 중에서 화질이 가장 안 좋으며 네. 뭘 식별하기 굉장히 어려워. 얼굴 생긴 것도 잘 뭉개져가지고 식별이 안 되고 예. 눈이 어디를 시선 어디를 향하는지 안 보여요. 거기다가 그것도 툭 끊어져 있어요. 중요한 건 이렇게 한번 고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한번 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게 네. 끊어져 있어요. 예. 그 말하자면 적당히 편집한 화질 좋지 않은 영상을 가지고 이게 증거다라고 내밀면서 하니까 방송국 카메라들도 거기 많이 가 있었고 하니까 맞아요. 얼마나 그 짓거리 자체가 그 자체가 왜곡이고 왜곡을 예. 하면서 법적 조치한다고 경고를 하니 너네 당해봐라 하고 더 돌린 거예요. 그걸 네. 더 돌린 거. 그리고 오히려 캠프에 공식 입장이 있으니까 공식 입장이 이렇다라고 담아가지고 자 지금 독자들 얘네들 말 맞는 것 같아요라는 식으로 양말 잡아서 네. 보도를 하더라고요. 이걸로 저는 한동훈 지지율이 이제 곧 한 이틀 3일 후에 나올 만한 여론조사에는 상당히 많이 이제 위축되는 여론조사들이 네. 나올 그럴 것이다라고 수밖에 없다. 예 확신을 합니다. 보통 그런 사건이 터져도 그 당일날 바로 반영되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리 선거 때 뉴스들이 많이 소비된다 하더라도 이 여론조사라는 거는 뭐 뉴스를 보는 상위 10%에만 돌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일반 사람들이 그 뉴스를 다 접할 때까지 그리고 그 짤을 다 보는 데까지는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시간 걸립니다. 걸리죠. 네. 예, 이번 주말쯤에 한번 기대해봐도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북갑에 너무 여론조사가 또 난립하고 있고 조사 방식이 뭐 어떤 조사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라고 했다가 어떤 조사는 무소속이라고 했다가 또 그런 호칭 방식에 따라서도 결과가 매우 다르더라고요. 그렇기 그리고 때문에 지금 많은 예. 조사가 무소속 한동훈이라고 하지만 거기서 끝내지 않아요. 예.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저는 이렇게 그런 식의 명칭도 처음 봐요. 이제는 좀 고의로 장난치는 것 같아요. 무소속이면 무소속이지 무소속 전 국민의힘 대표는 뭡니까?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한동훈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전 법무부 장관 전 뭐 검찰 뭐 무슨 그죠. 뭐예요? 그럼 특검, 특수부였나? 특검, 예, 그 뭐 팀장이니 특검 뭐니 다 누구 달죠, 왜? 그 직함 다 예. 달죠. 뭐 사법연수원 몇 기 뭐 다 하죠. 그런 거 다 하지 왜 전 국민의힘 당 대표만 해요? 예. 그 자체가 의도가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씨는 여론조사를 지금 보고 뭐 자기네들끼리 이제 막 또 잘 나오고 있으면 부흥회를 열심히 하던데 꼭 완주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2번이라고 하는 어떤 그 지금 비례대표들도 좀 아셔야 돼요. 본인들의 역량이 아니라 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이 가지고 있는 레거시와 이 당이 가지고 있는 힘, 조직과 우리 당이 쌓아 올린 지금까지의 레거시가 얼마나 강력한지 본 투표장에 가면
깨달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보니까 이 선거법상 한동훈 씨는 기호 5번 이하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쵸. 3번, 예. 4번 같은 경우에는 정당이 있으니까. 의석별로 예. 후보를 안 내더라도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으로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5번부터 8번까지, 그러니까 5번 이하를 배정받는다고 하고 지금 보니까 그 대신 이제 예. 투표 용지에는요 이름이 뭐 세 이렇게, 번째에 올라가긴 예, 하겠죠. 순서는 그렇게 올라갈 겁니다. 근데 기호는 하지만 3번, 4번은 못 받는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또 출마 예정자들이 있더라고요. 네, 한 명이 출마 더 있었고 등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내일까지 좀 지켜봐야죠. 몇 네. 명이 더 들어가는지. 그래서 한동훈 씨는 지금 이 어떤 본인이 그렇게 유린하고 농간을 했던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 그렇게 원칙을 무시하고 탄핵을 주도를 했던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의 이 간판이 네임밸류가 갖는 힘에 대해서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참 네. 이제 그 카메라맨 사건 관련해 가지고 고소협박했던 거. 예. 그거 지금 박상수가 그게 얼마나 아무 카드 없이 던진 건지를 아하. 자백하듯이 얘기했어요. 네. 그거를 지금 그 영상을 보고 이야기한 사람에 대해서 고소한다는 게 아니라 네. 최초 유포자. 유포자를 고소하겠다라고 했는데 최초 유포자가 유포한 영상을 묘사하는데 저는 본 적 없는 영상이에요. 아하. 무슨 영상이냐? 그 한동훈이 마치 그 추락하는 걸 본 것 같이 각도 앵글을 왜곡해가지고 영상을 짜깁기 해서 만들어서 유포를 했다라고 하는데 있다, 씨. 그런 영상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영상 있으면 좀 그거 박상수가 그 영상을 본인에게 이렇게 하면 처벌받습니다라고 그 보여주고 유포자를 고소하세요. 특정을 해서 얘기를 하세요. 특정을 전혀 하시면 본 적이 되고. 없어요. 전혀 화제가 된 적이 없고 지금 다 사람들은 여러 앵글에서 그냥 언컷, 그렇죠. 노컷, 컷이 없는 영상을 보고 다들 분노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영상 출처가 다 한동훈 유튜브예요. 그러니까요. 최초 유포자가 예. 한동훈입니다. 본인들이 찍은 영상 가지고 우리가 보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한동훈 유튜브를 고발하시면 되겠다. 맞아요. 제가 그 한동훈 뭐 하여간 특정 이름이 있어요. 유튜브 네. 채널 거기에 뭐 제가 있습니다. 예, 한동훈 뭐뭐처럼 뭐 이런 뭐 여기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제가 이제 영상을 이제 잘 쓰고 영상 한 편 잘 만들었는데 아유 그분은 어떻게 영상 내렸더라고요. 저는 잘 썼습니다. 아이고. 네, 좋습니다. 그리고 단일화 관련해 가지고는 예. 우리가 이제 뭐 국회의원 10명 이 찌끄레기들 얘기를 볼 게 아니라 박민식 후보의 입을 이제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입장 거듭 발표를 했어요, 또. 멋지게 냈더라고요. 예. 어제도 이제 적과 단일화 말이 안 된다. 그럼요. 보수 괴멸이 얼마나 앞장선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거. 네. 저는 이 박민식 후보가 방향성 제대로 잡았다. 굉장히 그리고 선명하게 내시네요. 네. 우리가 지금 후보가 흔들리지 않는데 지지층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똘똘 뭉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지층들은 단일화에 대해서는 아무도 고민하시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당원들 무시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또 계속 이렇게 저는 잘못된 행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발 그러니까 보통 우리 당원 지지자들의 마음을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이렇게 시당 차원에서 그리고 네. 국회의원 10명이 막 뭉쳐가지고 국회의원이 거기 열 몇 석이기 때문에 지금 과반수가 넘는 숫자가 지금 네. 어떻게 보면 위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아주 소신 있게 딱 밀고 나가는 박민식 네. 여기에서 테토미가 느껴지는 그렇죠. 거예요. 우리는 선거에서는요. 테토남이 멋있습니다. 그리고 예. 분열이 별게 아니에요. 한동훈이 출마해서 분열한 게 아니라 자꾸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준동을 하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 낭비를 이런 이슈에 하면서 발생하는 게 분열입니다. 맞습니다. 그냥 얘기를 안 하면 돼요. 보수 분열이 무섭다?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가만히 대우투쟁만 하면 보수가 분열할 일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이 전대수 문제 시간에 얘기하고 이 시간에 하정우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요. 하정우의 단점 얼마나 전대수 많습니까? 얘기하고 하정우 얘기하고 예. 하정우 청성대 이야기하- 이재명 얘기하라고. 그러다 보면 네. 지금 이제 이런 거 지금 내부에서 자꾸 단일화를 가지고 옥신각신하니까 뭐가 있냐 그 얘기하는 동안에 한동훈 지지율도 안 올라가죠 당연히. 네. 뭐 지금 단일화 하면 뭐 사라질 후보 짜증만 누가 나죠. 지지 거기 뭉칩니까? 마찬가지로 박민식에 대해서도 단일화할까봐 겁나가지고 지지 못하겠어라는 식으로 유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는 반사 이익을 지금 하정우가 누리고 30%대 지지율이 40%대로 올라갔습니다. 당신들 책임이라고 당신들 책임. 네. 하정우부터 누를 생각을 하라고. 네. 예. 그 분열을 극복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요. 짬통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물질을 제거하는 게 가장 빠른 방식입니다. 정확합니다. 한동훈 씨를 제거하면 가장 빠르게 보수 통합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짬통이 좋으면 이재명 데려와가지고 우리가 집권 여당 하든가. 맞아요. 한동훈 제거 그게 바로 단일화입니다. 같이 갈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좀 네. 분간을 하셔야죠. 한동훈 제거하면 보수 후보가 한 명으로 남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우리가 단일화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단일화를 한동훈을- 야합할 게 아니라. 한동훈을 정리하면 보수가 단합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민주당도 이낙연 날리고 단합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안 되면 내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때 그걸 가지고 무슨 뭐 공천 학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사실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예. 뭐 어떤 절차 문제, 월권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수 있지만
그게 그들을 뭉치게 만든 그 그럼요. 정치적 속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어떤 절차 문제를 만들자가 아니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뭉치려면 색깔이 다른 이제까지 다른 소리 잡음을 냈던 것들을 제외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네. 라고 해서 이제 장동혁 대표 이야기할 텐데, 자, 국민의힘 지지율 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올라가고 있고 가장 최근에는 8.2%포인트 올라가더라고요. 그게 다 정당 지지율이. 보십시오. 그냥 장동혁 대표 바꾼 거 뭐 있어? 아무것도 안 바꿨어요. 네. 지금 SNS에서 더 선명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예. 하던 대로 싸우고 있고 역시나 그러니까 또 프레시안 같은 좌파 매체는 장동혁 리스크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극찬이죠, 극찬. 장동혁 리스크가 있죠. 그 리스크는 그들에게 있죠. 장동혁 대표가 여당이 느끼는 리스크죠. 워낙 네. 잘 효과적으로 지금 여당의 문제, 이재명의 문제, 민주당의 문제, 그 각각 민주당의 후보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네. 저는 장동혁 대표의 장점이 이거라고 봅니다. 전달력이 너무 좋아요. 맞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에서 그래도 A4 용지 한 장 정도 쓰면서 이제 좀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자 했다면 지금은 단문으로 10줄 이내로 하고 예. 거기에 꼭 짤을 하나 재밌는 짤 네. 그걸 붙이더라고요. 영화 대사. 해줬어요. 네, MG MG 해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번 이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공소, 취소, 특검은 이런 거구나. 네. 배당금, 국민 배당금은 이런 거구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각인할 수 있게 됐어요. 네. 자, 장동혁 대표 안 흔들고 잘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하게 놔두니까 역할 잘 하고 있고, 대여투쟁 가장 잘하고 있고, 효과 내고 있고, 네. 적들이 이 효과를 두려워하고 있고, 심지어 트위터 가가지고 영어로 지금 미국의 여러 스피커들과 교류하는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뻑하면 좌익 매체들, 한겨레 같은 매체들이 또 미국에 이간질했다, 네. 일러줬다. 맞아요. 그럼요. 맞아요. 네. 잘못한 거 꼰질렀습니다. 네. 잘못한 거 숨길까요? 사실 꼰질렀다기보단 그들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당신들 제대로 본 거다라고 이야기한 거나 한국 마찬가지죠. 전체를 오해할까봐 그러니까요. 이재명이 문제인 거지 우리 네. 같은 정상적인 정당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레프트윙 거버먼트가 예. 페이버링 차이나 하고 있는 게 문제지. 네. 꼭 중요한 표현이 이겁니다. 장동혁 대표 이렇게 설명했어요.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피플은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 피플과 함께하자. 예. 저 거버먼트만 잘 발라내자. 그러니까 잘못된 이런 표현. 정부와 우리 예. 국가를 분리를 했어. 예, 국민을 분리를 하는 거다. 예. 그런 게 바로 국가를 지키는 애국인 거예요. 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마음껏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판이 열린 네. 것 자체가 사실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감탄하면서 보고 있어요. 예. 또 우리 토니 제이님 짬통을 만들면 짬타이거 핫털털만 살찝니다. 박민영 목회의 빠사 이기자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저 프레시안 같은 좌파 언론들이 사고가 났다 이런 표현 쓰면서 지적을 할 거면요. 사고는 지금 청와대가 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사고가 났으면 이재명 지금 X하는 거 보면요. 이게 지금 대통령인가 어디 조폭인가 싶어요. 아니 기사를 봐도 톤도 그렇고 그쪽 예. 진영 분위기 그쪽 평론가들 나와서 장동혁 대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장동혁 예. 대표 생명 연장하겠네라고 하더라고요. 좌파 예, 평론가가. 그러니까요. 좌파 평론가가 아무래도 지금 영남에 5개 다 가져갈 것 같고 6개 혹은 그 이상 뭐 그래서 지금 아마 임기가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네. 자, 장동혁 대표가 사고를 쳤다라고 기사 썼으면 거기에서 축제를 해야지 왜 장례식을 그러게요. 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네? 왜 따라잡힐까요? 왜 갑자기 표정들이 예. 다 굳죠? 자, 장동혁 대표가 잘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기사는 극찬이다. 장동혁 대표에 대한 극찬이다. 네. 오늘도 국민 배당금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한 거, 자, 국민 배당금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그리고 네. 이번 지방선거 일정과 관련해가지고 같이 갈 만한 뭔가 악재 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네. 삼성 파업부터 해결해라. 네. 우리가 이 국민 배당금 이슈를 딱 그 김용범이가 터트리고 난 다음에 사실 국내 언론들도 다 그렇게 받아 적었지만 예. 정확히 블룸버그가 세금이라고 안 했어, 텍스라고 안 했습니다. 예. 초과 텍스라고 안 했어요. 프라핏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프라핏을 쉐어링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악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삼성 주식이 폭락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에 그랬죠? 2개의 꼭지가 더 들어갔어요. 하나, 그게 바로 삼성 노조의 파업입니다. 네. 그 파업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타격이 국가 경제에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예견하면서 삼성 주식 투자하기에는 지금 적절하지 않은 시점이다라는 식의 암시를 주는 리포트가 있거든요. 네. 게다가 블룸버그 TV 라이브 방송에서는 자, 그날의 중요한 사건 3개를 다뤘는데 하나는 영국의 그 건이고 하나는 또 아마 이란이었던 것 같고 네. 세 번째 사건이 바로 한국의
이 지금 국민 배당금이에요. 네. 그러니까 진짜 지금 이걸 객관적으로 보고 실제로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신뢰하는 매체가 이게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어제 가짜뉴스다 해가지고 실제 그거 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그 지금 초과 이윤을 지금 배당한다라고 한 기사들은 전부 다 삭제됐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거 달라요? 정말 이 조폭 정권. 초과 이윤, 초과 아니, 세수 달라요? 김용범 실장의 SNS에 초과 이윤이란 말이 그대로 적혀 있고요. 사실 초과 세수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을 갖추고 공론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미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우리 국가재정법과 재정준칙상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다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공론화할 이유가 없어요. 그 어떻게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럼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국가부채를 갚아야죠. 최 바로 30%는 국가부채 상환하게 돼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장동혁 네. 대표가 그 아까 말씀드린 단문 짧은 한 예. 10줄 안 되는 글로 바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국가 채무가 지금 1,300조다. 대한민국 국가 부채, 그러니까 정부의 부채, 행정부가 가진 부채가 네. 1,000조 가까이 되나요? 그리고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를 우리 국가 채무로 봐야 되는 겁니다. 한전이 떠안고 있는 부채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수십 조예요. 그런 네. 것들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걸 갚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런 게 바로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네. 언론들도 살짝 놓치는, 그러니까 언쟁에 빠져가지고 뭔가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빼먹고 있을 때 장동혁 대표 이걸 땅 때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부 여당의 이 말 같지도 않은 어떤 경제 진짜 궤변들, 이상 경제학 같은 것들에 대해서 직격을 또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언론들도 레거시 미디어도 이제는 많이 논조가 변했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서 보도량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시한 주장들이었으면 우리가 메시지가 안 나가야 하고 그렇죠. 지지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거꾸로 굉장히 메시지의 어떤 보도수가 많아지고 있다. 이게 사실 레거시 미디어들도 뭐 일부 약간 엇나가는 매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정부 여당에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무슨 뭐만 하면 가짜뉴스라고 그러고 언론 탄압하고 기사 지우라고 압박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언론 탄압이에요. 뭐 SBS 사과해라, 뭐 동아일보 사과해라, 이 난리를 치는데 집권초에 힘이 세니까 어쩔 수 없이 벌벌벌 떠는 그렇죠. 거거든요. 자, 근데 야당 대표가 메시지를 내요. 언론의 해석이 아니라 야당 대표의 메시지가 인용문구로 보도가 되는 것은 시비를 걸 만한 요지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TV조선 기사 네. 우리가 이제 픽을 해놨는데 예. TV조선에서 지금 초과 이윤 배당으로 삭제 당해봤죠. 네. 화나죠. 그렇죠. 부들부들하죠. 그 얘기 또 하고 싶죠. 네. 장동혁 대표 SNS를 그냥 캡처해서 올려버리면 그대로 올려요, 그대로. 네, 그냥. 예. 그럼 이렇게 해버리지 하고 하는 거야. 네. 이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한동안 갈등 관계였는데 지금 공생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 빌드업 해온 것이 있고 네. 또 여건이 굉장히 장동혁 대표한테 장동혁 대표가 하고 싶은 걸 할 때 판이 잘 깔리는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네. 예, 이런 상황을 말씀드릴 수 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이 또 느끼고 있는 갈증에 대해서 잘 비집고 들어가서 또 우리의 어떤 메시지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정무적으로 지금 훌륭한 절충안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결과적으로 메시지가 아주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청래랑 그냥 단순 비교를 하면 쉬울 것 같아요. 정청래 지금 어디가 있죠? 울릉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울릉도. 울릉도예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대표를 찾는 사람이 없고 여당 대표의 메시지의 끝발이 없고 그냥 얼굴만 보이면 오빠밖에 생각이 안 나요. 울릉도는 거의 귀양 느낌인데. 거의 피난을 갔는지 귀향을 간 건지 야. 울릉도에 가 있고요. 그러니까 야. 장동혁 대표와 정청래 기사랑 비교를 하면 비견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여당 후보들이 오히려 정청래를 탓해야 될 시점이에요. 야당 후보들은 지금 중앙에서 이슈 파이팅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낙수 효과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전국 오늘 딱 뉴스를 보자고요. 우리 국민의힘의 얘기는 없습니다. 더 이상. 지금 민주당 발악제, 정원호, 공소 취소, 국민배당 지금 이게 다 화두예요. 그렇죠. 이게 다 화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앙에서 이슈를 끌고 간다라고 하는 거, 슬림 선대위로 공중전을 주도한다라고 하는 게 지방선거에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도 1시간 우리가 또 신나게 달려봤어요. 금방 시간 갔습니다. 네,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리 목회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뭐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예. 어떻게 보면 저희도 좀 이렇게 뭐랄까요, 고무적인 분위기를 사실 누르고 차분하게 방송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으쌰으쌰 해야 되는 좀 분위기입니다. 되면 좋죠. 예, 실제 으쌰으쌰 할 만한 상황이어가지고 으쌰으쌰 하는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 객관적 지표까지 따라오고 있고 그리고 사실 그래요. 지표보다 어떻게 보면
보면 우리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그 한 다음 주쯤 나올 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감지를 하는 것이잖아요. 네. 이번 주 뉴스 헤드라인 이렇게 쫙 깔려버리면 저는 다음 주 굉장히 기대할 만하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자 보십시오. 뭐 지금 한 주 만에 보름 만에 8.2%포인트 막 올라가요. 민주당은 떨어집니다. 그렇게 10%의 격차라 단숨에 좁힐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거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장동혁 대표가 본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된 부분들. 네. 그럴 때 여러분들 뭘 하셔야 되냐? 장동혁 대표가 SNS로 올리는 이런 글들은요, 단순히 여러분들 재밌게 하려고 올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는지 가장 쉬운 말하자면 FM, 필드 매뉴얼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 내용을 가지고 여론전 하십시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아유, 우리 SNS 잘 썼네. 좋아요 누르고 공유 누르자.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여론의 충돌이 생기는 여러 온라인 공간들이 있고 오프라인 공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토론을 붙으세요. 그걸 위해서 장동혁 대표 여러분들 아주 상세 매뉴얼로 구구절절 길게 쓰지 않습니다. 10줄짜리고 짤 하나로 여러분들 인식 바로. 우리가 매뉴얼도 그림 매뉴얼이 쉽잖아요. 그거 다 지금 해주고 있는 거, 그런 계산을 다 하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우리가 장동혁 이제 매뉴얼 보고 열심히 현장에서 싸우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저희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아가라 2+1 특별 할인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이 회사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010-9699-1144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조광한 최고 얘기한 한동훈 복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지도부가 혹시 뒤통수 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또 질문 주셨는데 이거 저희가 좀 이따가 짚어볼 텐데요. 일단은 지금 뭐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 모두 다 네. 정의용 사무총장까지 네. 단일화에 대해서 우린 전혀 일고에 검토할 가치가 없다라고 일관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언론에 좀 낚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집요하게 물어보잖아요. 사실 그러면은 그걸 질문이라고 하시냐 이렇게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계속 그럼 한동훈이 되면 복당시키냐, 뭐 한동훈이 양반 복당시키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조광한 최고가 조금 섬세하게 워딩 구사를 못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단일화를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 한동훈 쪽이거든요. 저희 그러니까요. 국힘 쪽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예. 사실 그 전부터 국힘에 후보 내지 말라고 얘기부터 공천 시작해가지고 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 계속적으로 이제 아니라니까. 한동훈 유일하게 의지하는 한동훈이 무너지면 이제 자기 다 끝장이니까 네. 계속 한동훈이 이제 뭐 한동훈 하는 거고 이번에 그 단일화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단일화라는 건 뭔가 정책이 뭔가 뜻이 맞는 게 있어야지 단일화하는 건데 저희는 한동훈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주당이랑 단일화를 얘기하면 차라리 그게 더 가능성이 있지. 네. 국힘이랑은 단일화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니, 애초에 무공천 때도 우리가 지도부가 네. 아니라고 100번, 1000번을 얘기를 해도 계속 무공천 하라고 그 난리를 쳤거든요. 그렇죠. 아주 그냥 분탕의 대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단일화 가지고 아주 난리를 피우고 난동을 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호 같은 경우는 국힘 타이틀 달고 비례대표로 됐으면 국힘의 이익을 위해서 뛰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국힘에서 분탕질 치다가 잘린 사람을 계속 편들면서 계속 이러고 앉았는지 정말 저는 그 사람이 월급 받는 게 대체 한동훈이 월급 따로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동훈이 줬다고 생각하나 봐요. 옛날에 비례대표 꽂아줬으니까. 옛날에 총 쏠 때 총값을 대줬으면 내가 이해한다. 근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탈당하세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그렇게 좋으면, 무소속이 그렇게 좋으면 탈당을 하고 같이 무소속이 되셔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비례대표가 탈당한 네. 의원직을 잃잖아요. 예. 근데 그 부작용이 나타난 것 같아. 이것들이 여기 있으면서 계속 그냥 분탕질 치고 있는데, 네. 그 앞으로 그러니까 이 비례대표도 그냥 탈당해도 되는 걸로 좀 하면 차라리 그게 낫겠다 싶어요. 네. 이러고 있는 것보다. 출당을 시키거나 제명을 시키면 네. 의원직이 박탈되도록 해서 좀 네. 비례대표가 직분에 맞는 좀 일을 할 수 있게 네. 만들어야겠습니다. 그게 지금 법적으로 안 된다면 우리 공천 시스템부터 바꿔야죠. 그렇죠. 저런 사람들 비례대표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당원들께서 뽑으시면 돼요. 비례대표. 아니 그리고 사실 네. 해당 행위를 해서 제명을 당해도 네. 의원직이 유지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요. 그 비례대표는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요. 비례대표 예. 순전히 당 이름으로 당선된 거지 자기 이름은 된 거 아니잖아요. 자기 표 한 표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지야, 네 얘기, 한지야. 한 표도 못 받은 수준이 아니라 비례대표 명단을 보고 오히려 우파들이 국민의 미래 위성정당을 안 찍어서 맞아요. 저희 지역구 득표율 45%인데 맞아. 국민의 미래는 36%밖에 못 얻었습니다. 네. 오히려 9%를 감표시킨 지금 분들이 네. 아이고 또 당에 들어와서 당선되고서도 이렇게 네. 해당 행위만 일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의 큰 황당합니다. 그림, 한동훈의 예. 큰 그림이에요, 이게. 다 국민의힘 박살내 들어왔어요. 아주. 다 자기 그 똘마니 같은 애들만 잔뜩 뭉쳐내가지고 지금 잘린 후에도 지금 그들이 한동훈 편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미래를 대비한 포석이에요, 한동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저렇게 개판을 쳐도 정말 나라를 아사리판을 만들어도 네. 우리 당이 지금 정말 시원하게 치고 올라가야 돼요. 원래 정상적인 네. 상황이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억제기가 바로 한동훈과 그 개파들이다. 좀 똑똑히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화면에 저희 화면에는 그 진정호 나무위키 사진이 있는데 네. 웃고 있거든요. 지금 웃을 때가 아니다, 지용호야. 저 답답해, 나무위키 답답해. 사진 네. 우거지상으로 바꿔야 됩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게 좀 레거시 미디어 상대하다 보면은 네. 아유 진짜 징글징글하게 물어보고요. 네. 마음에 우리가 그 의도에 안 맞게 답변을 해도 어떻게든 비틀어가지고 헤드라인을 또 막 장난질을 쳐요. 그러니까 걔네 네. 오히려 저기 언론들이 뭐 언론이나 뭐 다른 쪽에서 그 한동훈의 존재감을 일부러 막 키우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언론이 이제 분탕을 즐기죠, 사실. 그렇죠. 싸워야 재밌으니까. 싸워야 클릭수가 나오니까. 그리고 보수 예. 언론이라는 그런 사람들도 진짜 국힘의 승리를 바라는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예. 저렇게까지 한동훈을 왜 얘기하고 자꾸 뻑하면 뭐 한동훈 대통령 후보라고 뭐 네. 1위라고 막 아이고, 얘기하고 막 참, 어이구, 미치겠어요, 어이가 없- 진짜. 그러니까 저게 다 보수 후보들 지금 낙선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보수 후보들을 지금 더 부각시키고 민주당의 네. 악재를 부각시켜야 될 이 언론의 제한적인 공간을 네. 저 한동훈 같은 무가치한 사람 계속 네. 조명한다고 시간 낭비, 트래픽 낭비, 공감 낭비, 지금 전파 낭비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상 보수 진영 몰락에 지금 다 기여를 하고 있다. 제발 그렇게 한동훈이 좋으면 좀 나가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키우세요. 국민의힘에서 키우라고 하지 말고 우리 싫다니까 우리는. 근데 한동훈이 정말 그렇게 대통령감이라고 한다면 부산 북구에서는 당연히 이겨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제 유지하고 있는 그 20%대의 지지율도 사실 이제 선거 가까이 가면 갈수록 떨어질 게 확실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투표지가 8장 정도 들어오거든요. 제목을 네. 포함하면 이제 네. 뭐 지방선거 이제 뭐 구청장 뭐 시의원 뭐 다 하는데 네. 그럼 그 중에 그냥 원오브 댐 찍는데 무소속 무슨 뭐 5번, 6번 받는 한동훈을 누가 찍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유권자의 어떤 상식으로 보나 어떤 네. 이 선거의 여러 이 과거 관례로 보나 한동훈 씨 지금 저렇게 밀어봤자 그냥 네. 민주당 도와주는 거예요. 민주당.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보수 언론이 진짜 답답해요. 한동훈을 네. 그렇게 아낀다면은 네. 한동훈이 분탕질 당내 게시판 가지고 분탕질 치고 사과도 안 할 때 그때 한동훈한테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만드는 거에 좀 기여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한동훈 띄우면 모르겠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장도혁 대표를 욕하다가 네. 인지 와서 우리 한동훈이 챙겨달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 어떻게 이걸 납득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한동훈의 당선과 한동훈의 지금 복당을 바라는 거는 좌파들이에요. 좌파들. 왜냐면 그래야 국민의힘이 분열하고 또 갈등하고 갈라질 거거든요. 그래야 자기네들이 떡고물을 받을 수 있으니까 민주당이 누구보다 예뻐하는 정치인 박지원, 오늘 한동훈이 무슨 박지원이 한동훈 무섭다고 했다고 하는데 박지원은 한동훈이 그 삼관왕 했다고 한 사람입니다. 정권 그 탄핵과 네. 이재명 집권의 1등 공신이라고 한 게 박지원이에요. 뭔 그러니까. 소리 하고 있어. 아휴, 정말 자꾸 이렇게 존재감 띄워주는 그런 예. 역할을 하는 게 좀 답답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유난히 한동훈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김종인, 조갑재, 뭐 박지원까지 이렇게 한동훈을 밀어주고 있는데 아 진짜 참 어질어질한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하나 말이에요. 때문에 이 예. 난리가. 아이고 참 답답한데 어쨌거나 예. 조광환 최고가 조금은 이제 정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좀 그렇게 나왔지만 네. 지도부에서 여러 관계자들이 지금 바로잡고 있다라고 하는 점 저희가 짚어드렸고요. 아, 그리고 또 한동훈, 말이 길어졌는데 제가 그리고 네, 한동훈 말씀하세요. 장점 하나 제가 찾은 게 있는데, 어허, 네. 이게 예전에 저는 이제 한동훈이 셀카를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잘 찍는다. 요거만 알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 알게 된 게 한동훈이 남의 돈 끌어당기는 것도 일가견이 있어요. 야 그러니까 후원금 잘 모으나요? 예, 돈을, 지난번에 그 예전에 79,000원짜리 아하 콘서트 티켓을 거의 뭐, 국도 아니야. 예. 책도 안 써고 그냥 토크 콘서트 입으로 그러니까. 때우는 예. 그걸 자기들 말대로 뭐 BTS보다 더 빨리 팔았다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남의 돈 이렇게
팀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끌어모으는 거를 잘하는 건 사실 조국도 잘해요. 아, 그렇죠. 조국이 책 낼 때마다 몇십만 권씩 팔았잖아. 그리고 네. 후원금 얼마 연락 없고 지금 한동훈이 정확히 조국의 길을 가고 있다. 아하. 예. 그러니까 둘이서 싸우면서 닮아가는 건가? 원래 닮은 애들이야, 사실은. 원래 그렇죠. 닮은 애들인데 우리가 몰랐던 거죠. 어떻게 이렇게 우리 감쪽같이 우리를 속였냐, 동훈아. 남 속이는 것도 정말 잘하네. 그러니까요. 조국도 사실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던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한동훈도 딱 그래, 한동훈도. 그 안면물수하고 거짓말을 참 잘해요. 그냥 누가 봐도 본인이 윤석열 정권 말아먹게 만들겠다고 그렇게 적대하면서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에 무슨 김건희 개목줄이 어쩌고 그따구 그리나서 동명인 한동훈이라고 주장을 하시면 가처분 하세요. 가처분도 못했죠. 그러면 그 고소고발권 수사 받으세요. 아무튼 그런 그따위 글이나 쓰면서 당계 여론 조작이나 하고 정권 뒤흔들고 그렇게 끌어내리고 탄핵 때도 자기가 무슨 뭐 당의 주인 정권 주인 된 것처럼 쌍한 체제를 만드니만이 그 난리를 치다가 결과적으로 대통령 고스란히 탄핵당하고 이재명 정권의 정권 헌납했으면서 자기가 무슨 보수 재건을 하겠다 그따위 소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저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거짓말을 아직까지는 조국이 조금 앞선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예. 저는 거의 동급으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거짓말을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가 있으며, 그리고 제발요. 조국이 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치장하는 거 아주 대단합니다. 그거 네. 진짜. 지금 그래서 우리가 복합 선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네. 이렇게 또 발언 하나하나가 또 우리 지지자들 당원분들께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당직자들도 좀 섬세하게 좀 표현 구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어디 언감생심 한동훈 가당키나 합니까? 앞으로 기자들이 한동훈에 관해서 국힘에 묻고 싶으면 우리 박민영 회원님한테 좀 물어보면 좋겠어요. 한동훈 최고의 전문가. 저 한동훈에 대해서 전망이 틀린 게 없거든요. 그렇죠. 아니 기자님들이 직접 전화 오면요. 네, 저는 사실 단호하게 그런 거를 이렇게 질문거리냐고 저 혼내거든요. 그게 지금 질문거리냐. 전륜 기자님 우리 세대에서 전륜이라는 표현 언제 그런 말을 써보냐고.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예속 논쟁 벌이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들도 할 말 없거든요. 예. 그럼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 이제 부한회동하면서 약간 분란 약간 내부에서도 비판 요거 쓰고 싶은 거야.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조강한 최고위원한테 물어본 질문이 그렇게 수준 높은 질문도 사실 아니었는데 정말요. 거기에 대해서 그 정도 답변도 못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지만 한데. 예. 조 최고위원님도 저기 네. 한동훈에 대해서는 좀 단호할 필요가 있다. 박민영 대변인한테 좀 배우시고 앞으로는 답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단호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 여지 자체를 주면 안 됩니다. 여지. 또 김종혁이 또 설치잖아요. 무슨 뭐 김종혁. 웃기는 소리 웃기시네 그러면서. 우리가 전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웃기시네 그 자시고 지금 단일화 얘기는 당신들이 하고 있잖아. 우린 관심 그러니까. 없다니까. 사실 김정혁도 사실 그 존재감이 이렇게 큰 이유가 분탕질을 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아니었으면 지금 김정혁 이름 모르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었을 텐데 참 대단해요. 그 분탕질로 이렇게 자기 이름을 끌어올리고. 그렇죠. 그 오직하면 같이 분탕질 치려고 했던 우리 김근식 형님 같은 경우는 아예 손절을 해버렸어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양심이 있는 거지 그분은. 근데 우리 종혁 형님은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네, 우리 민들레님 여기서도 한동훈 얘기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하셨는데 저희가 또 질문이 들어와서 그렇죠. 질문이 들어왔잖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제발 좀 그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요새 SNS 별로 언급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사가 나오니까 예, 우리가 좀 당직자들이 단일 대우로 일고의 가치가 없다라고 좀 혼을 내줘야 됩니다. 말씀드렸고요. 야,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 그거 예. 나오더라고요. 장채고가 유튜브 나와서 얘기하는데 네. 그 이제 거기 그때 출마를 그러니까 컷오프를 시킬 때 한동훈 쪽에서 뭐라 했냐면 예. 이제 우리가 컷오프 시키면 여론이 안 좋으니까 네가 자진 네가 사퇴하는 나가라. 걸로 해라. 야, 아휴, 이 말 듣고 진짜 유튜브 보다가 깜짝 지밖에 놀랐. 몰라 지밖에. 아니 이게 사람입니까? 아니 컷오프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게 지도부 역할인데 네. 와 장채구한테 그 모든 거를 떠한 희생을 강요하면서 그것도 자기 선택이라고 한 것처럼 네. 자기 책임 없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정확히 조국이 보여주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과 한동훈 둘이 세트야. 같이 당 만들면 어때? 개혁신당 아니 그 조국식 혁신당이랑 같이 단일화 해야겠네. 평택에서 낙선하고 북감 낙선하고 그러니까. 늘 손붙잡고 하나 만들면 둘이 되겠습니다. 같이 당 만들면 이겠다. 시너지 겁나 나겠는데 똑같은 애들이라서. 근데 원래 관종의 관종꼴 못 본다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자기만 스포트라이트 받아야 돼요. 같이 못 가죠. 그러니까 그렇죠. 한동훈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네. 우리가 내심으로는 네. 내가 좀 불편하니까 나 피해갈 수 있으니까 너가 알아서 좀 내려가 네. 주면 안 되겠니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어도 그렇지. 표현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장채고 너무 고생 많았고 장채고 진짜 정통성 있게 이제 후보된 것도 다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네.
우리가 지금 선거 너무 힘들다. 그렇지. 한 번만 좀 스스로 양보를 해주면 내가 다음번에 그렇지. 더 큰 기회 있을 때 같이 손잡고 가보자. 이게 사실 정상적인 사회화된 사람의 화법인데 사람이 그래야 사람이지. 한동훈은 나한테 지금 나 욕을 너무 먹고 있다. 나 욕 먹으니까 너가 알아서 나가라. 아이고 저 사람 같지도 않은 저런. 아이고. 진짜. 그러니까 좋은 사람 코스프레. 네. 우리가 진짜 한동훈 얘기 그만하라고. 그러니까 너 어쩌다가 예. 근데 하다 보면 열이 받아서 하게 아니 된단 말이야. 오, 한동훈이랑 진짜. 한동훈은 정말 나쁜 쪽으로는 안 엮인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면 우리 당의 안 좋은 역사 얘기하다 보면 한동훈 다 튀어나와. 제발 그러니까. 예 얘기 그만합시다. 그만하고요. 네. 지금 부산의 어떤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 10명 정도가 또 단일화하라고 하고 아까 우리 얘기했던 진종호 의원 같은 또 이런 친한동훈계 비례대표 의원들 네. 지도부가 나서래요. 뭘 나서라는 걸까요, 교수님? 지도부가 뭘 나서야 될까요? 제발 한동훈으로 단일화 해줘라는 말을 그렇게 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그냥 말하면 되는데 우리 한동훈 제발 살려주면 안 될까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네. 그냥 뭔가 이렇게 추상적으로 뭔가 이제 뭐 공정하게 뭘 하라는 것처럼 예. 얘기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장덕 대표가 아주 간명하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후보 단일화는 당원과 당의 의사를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박민식 후보가 저는 최근에 굉장히 돋보여요. 그러니까 네. 이 화법 자체가 굉장히 단호해졌습니다. 약간 네. 좀 정치를 좀 완연하게 이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던데 특히나 저는 이것도 좀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 지난 그 북갑에서 전재수와 박민식 후보가 또 붙지 않았습니까? 네. 21대 총선에서. 네. 그때 여론조사상으로는 전재수가 2배 이긴다고 나왔더라고요. 네. 뭐 한 58대 29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네. 근데 실제 투표장 뚜껑 열어보니까 박민식 후보가 당시 2% 격차로 졌더라고요. 2%포인트 격차.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2배 차이였는데 네. 실제 득표율은 2%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다. 그러니까 네. 지금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또 이제 북갑 우리 또 부산 시민들이 얼마나 또 화끈합니까? 네. 여론조사 막 자잘자잘 막 재불재불 물어보는 거 일일이 응답 안 하더라도 투표장 가서는 또 시원하게 몰아주시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박민식 후보 측에서 굉장히 또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단일화는 무슨 소리 하고 있냐? 가능성 없다. 네. 라고 또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또 박민식 후보 캠페인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예. 박민식 후보가 그냥 강단이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패친이 많지는 않은데 몇 안 되는 패친 그래요. 있습니다. 뭐 많지 않으신가요? 저는 패친이 네. 3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요? 굉장히- 아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잠깐 대부분이 받아주시죠. 그냥 네. 정치인이 별로 없는데 그중에 패친이다. 이 정도면 네. 제가 박민식 후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딱 아하, 나타나지 않습니까? 300명밖에 안 야, 되는 그렇습니다. 정치 이너서클의 한 분으로 또 인정을 하셨다. 그래서 박민식 후보 측에서 또 오늘 또 선대위 메가톤 뭐 이제 네. 또 선대위를 또 꾸렸습니다. 네. 중앙에 또 유력 정치인들 김문수 전 후보까지 선대위원장으로 네. 모셨어요. 네.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네. 의원을 비롯해서 또 우리 이영풍 기자 같이 아. 이제 경선을 했던 이영풍 기자까지 선대위에 꾸리면서 이건 뭐 거의 그 시장 선거급 지금 선대위를 꾸렸습니다. 메모드급으로. 그러니까. 특히 네. 나경원 의원 진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예. 그리고 이제 이영풍 기자님 같은 경우는 경선에서 낙선하고 이 상대를 돕는 이런 이게 원래 정상적인 게 그렇죠. 돼야 되는데 이거 너무 보기 드문 일이라서 아름답게 보이는 보기 거예요. 드물어졌어. 근데 정말 멋진 네. 일이죠 진짜. 네, 그래서 또 이제 부산에 있었던 또 여러 미랄들을 또 끌어모아서 네. 부산 북갑 선거 우리가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게 지금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또 여러 움직임들 저희가 짚어봤고 이 말씀 좀 잠깐 드리자면 말씀하시죠. 이제 여기 지금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이제 재산을 공개했거든요. 한동훈은 공개를 안 하네요. 내일 공개한다고. 그래요. 재산이 너무 많은 건가? 왜 안 하는 걸까요? 일단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뭐 타워팰리스는 팔았는지 모르겠어요. 한동훈 씨는 20대 때 타워팰리스 오너가 됐다라고 뭐 타워팰리스였나 뭐 역시. 어떤 뭐 강남 아파트 또 20, 30대부터 받았다고 해가지고 뭐 원래 뭐 그렇죠. 파락군 출신이죠. 그렇죠. 자칭. 네. 그래서 재산 공개를 했을 때 또 모르겠습니다. 이런 위화감 조성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네. 북갑 주민입니다. 북갑에 집 샀습니다. 네. 북값에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네. 이제 아들이 뭐 나중에 아빠는 강남 사는데 왜 부산 북구에 나가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 답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도 답을 똑바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민주당의 여러 지금 지역별로 펼쳐지고 있는 이런 좀 우스꽝스러운 사례들. 네. 일단은 이재명의 지금 음주 전과가 계속 네. 소환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주운전 전과자가 대통령이 되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 후보들도 대통령을 무슨 호구로 보는 만만하게 보는 그러니까. 건지 예. 일단은 한번 지금 심지어 이분은 실제 안산시장 단일 후보가 됐습니다. 천영미 말하는 거죠. 천영미. 천영미 안산시장 후보. 네. 이거 저 그때 정말 크게 논란이 됐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도 음주운전 나 음주 있다. 근데 이재명도 음주운전 있지만 대통령 찍어줬지 됐다. 않냐, 그쵸?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음주운전자가 대통령이 됐다면은 안산시장 정도는 당연히 뭐 문제 없는 거 아니냐라고 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조국혁신당도 똑같은 스탠스를 취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조국신당 우리도 음주운전 있다면서 이재명 2010 음주운전 그 경력을 공개했는데 이거 갖고 막 비판하더라고요. 이게 왜 비판할 일인가? 네. 그러니까 그때도 재밌었던, 참 이게 참담한 것도 재밌는 게 아니라. 그렇죠. 참담한 거죠. 천영미 안산시장 당시 예비 후보가 그 네. 자리에서 이재명도 음주운전 했는데 당신들이 찍어줬지 않냐. 근데 왜 그 다른 예비 후보들한테 혼낸 거예요. 그렇죠. 왜 나한테 음주운전 했다고 공격하냐. 그 사과를 요구해서 사과하라고. 사과하라고. 그러니까요. 와, 대단해. 이럴 때 딱 쓰는 말이 적반하장이 적반하장. 그러니까. 사과하라. 그러니까. 근데 한술 더 떠서 조국혁신당의 지금 한 후보는 본인 SNS에 네. 이재명 대통령도 음주운전 했다. 네. 이렇게 또 SNS를 올렸다가 지금 또 문매를 맞고 지금 결국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같은 당 사람도 같은 민주당 사람도 이재명 음주운전 있잖아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당 조국혁신당에서 이렇게 뭐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요. 이게 왜 욕먹을 일인가? 전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런 식이면 우리 국민들한테 이거 음주운전 아예 그냥 죄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음주운전은 이런 이제, 식이면? 이제 정치인의 거의 필수적인 그런 네. 전과로 인정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걸로인님 원래- 감사드립니다. 원래 네. 정상적이라면은 남의 예. 선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좀 깨끗한 삶을 살아야 공직자 후보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이상해요. 이렇게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니까 그때부터 모든 가치가 혼란되고 우리가 애들한테 뭐 어떻게 바르게 살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또 순데렐라님, 전과자나 범죄자는 선거 출마 못하게 법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선거법 위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진짜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선거 뛰다 보면요. 선거법이 정말 촘촘하거든요. 네. 선거법 벌금형 뭐 이런 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네. 그래도 정치인이니까. 근데 지금 선거법이 아니라 이재명은 네. 검사 사칭에 무슨 뭐 음주 운전에 이 별의별 잡스러운 전과 다 가지고 있거든요. 법카는 뭐 유죄 확실이지. 법카는 100% 네. 유죄지. 법카. 5개 재판 받다가 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선거법도 사실 지금 유죄 취지 파기환송 됐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것도 전과 5개라고 봐야 돼요. 네. 네, 봐야 되고 지금 뭐 대북 송금, 뭐 대장동, 백현동, 지금 또 뭐 아까 법인카드 유용 문제부터 네. 이런 사건들 지금 줄줄이 지고 있는데 네. 대통령부터가 그런 사람 되니까 내각 네. 장관들도 다 전과자예요. 네. 전과 20범이에요 합쳐보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네. 송금을 한 게 뭐 800만 달러고 그리고 법카 유형이 기소된 게 1억 원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막 지르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 이제 제가 잠깐 여기서 스승의 날 얘기 잠깐 하자면 네. 오늘이 이제 5월 15일 스승의 날이에요. 세종대왕의 이제 탄신일을 이제 뭐 근거로 만들어졌는데 스승의 날 때 참고로 여러분 카네이션 주면 안 되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 되는 사람은 법카로 1억 원을 유용하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인데 네. 학교 선생님들은 카네이션을 받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금영란법이 위반이 되기 때문에 카네이션 못 받아요. 네. 그래서 스승의 날 때는 애들하고 안 만나 이 선생들이. 예. 근데 1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월 달에 어떤 선생이 학생한테 두점쿠를 받았어요. 2.9. 두점쿠를 딱 받고 나서 네. 그걸 이제 너무 고마우니까 SNS에 올렸거든요. 예. 근데 어떤 놈이 그 SNS를 근거로 이 선생이 이걸 김영란법 청탁금지 위반이라고 이걸 신고해가지고 네. 뭐 징계 절차 들어가고 막 이랬대요. 전남교육청에서. 근데 그러니까 이런 현실. 그러니까 선생들은 애들한테 캔커피조차 받을 수 없는데 아하. 대통령은 경기지사 때 그 경기도 돈으로 법카를 마누라랑 진짜 네. 1억 원을 억 단위로. 유용을 했다. 어떻게 선생들한테 이런 걸 강요할 수 있느냐? 난 너무 네.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살라는 말을 이제 우리 애들한테 못 한다니까 이제는. 그래서 이런 식이면은 지금 천영미 후보가 만약에 안산시장 되면요. 네. 안산은 교통법규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이면? 그렇죠. 예. 뭐 거기 안산에 또 대형 정치인 또 예. 김남국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죠. 김남국도 있고. 김남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그거 있잖아요. 그 예. 뭐지? 코인 코인, 사건이라. 그렇지. 우리 코인. 또 이제 그렇지. 현지 누나. 그러니까 근무 시간에 코인해도 되는 게 안산. 그리고 누구한테 청탁 받으면 잽싸게 이제 또 권력자한테 그러니까요. 가서 쪼르르 청탁할 수 있는. 훈식이 형, 네. 현지 누나한테.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정치인의 도덕성을 우리가 검증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애들이 정치 권력을 가지면 더 무서운 일이 벌어져 있기 때문인데 민주당은 검증을
안 하잖아. 이런 오히려 그런 사람들- 사람을 또 우대해. 공천을 또 해요. 근데 김용 공천 안 당한 게 나 못 받은 게 참 그게 신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사실 당연한 거지만 민주당이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당에 대해서 너무 도덕성의 기준을 정말 바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용도 공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저도- 하나 참았다. 아 근데 김용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게요. 네. 지금 2심까지 유죄받은 사람이에요. 대법원 판결만 남아 있는데 이건 배지 단다고 해도 몇 달은 날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뭡니까 대체? 근데 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람이 대통령인데 뭐 아이고야. 김용한테만 뭐라 그럴 수 없죠 사실은. 네. 그리고 뭐 민주당 의원 70명인가가 가서 뭐 김용 공천하라고 난리쳤다면서요. 네. 이런 나라, 이게 정당 자체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우리하고 달라. 기본적으로. 나라가 막장입니다. 나라 네. 막장이죠 막장. 저는 민주당도 민주당이지만 저런 민주당 저런 정말 그 좌파들한테 권력 다 뺏기고 이렇게 내부에서 투닥거리고 있는 아이고 우리 국민의힘이 참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정말 온 사회 엘리트들 다 모여 있어 이 당에. 근데 정치로 저 사람들한테 안 돼. 저 한물간 86세대 운동권들한테 저 정과의 오만 성비위에 평생 세금 내본 적은 없고 바다만 그러니까. 먹던 사람들한테 이렇게 판판이 깨지는 거 정말 원인 진단 제대로 하셔야 된다. 한동훈에 대한 집착이 지금 제가 봤을 때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원인 중에 하나예요. 맞습니다. 대체 이 당은 언제까지 저렇게 외부 인물들 데려와가지고 정말. 배신의 순환을 만들 거야.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결국 정당의 체질과 이 조직의 체질, 우리가 사람을 쓰는 방식, 이게 조직이 튼튼하지 못하니까 아무리 네. 이제 훌륭한 개인기 훌륭한 분들 모셔와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네. 뭐 좌파가 밑바닥부터 잘 네. 이제 선동해서 뭐 언론 장악하고 시민단체 장악하고 그러니까 예.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국힘에 조금 뭔 일 나면은 뭐 시민단체 뭐 몇백 개가 와서 시위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그러니까요. 언론이 생중계를 하고 앉았고. 근데 네. 우리는 뭘 해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한공항 사건 같은 경우는 좌파가 외면하니까 그 사건이 없는 거가 돼버리잖아요. 네. 그게 만약에 그러니까 과거에 이태원이 세월호랑 너무 비교되는 그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좌파가 관심 안 가지면 없는 사건이 되는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게 옳은가 생각해봐야 네. 왜냐하면 이게 좌파는 죽음을 이용하지 걔네 애도하는 애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최상무 사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죽음을 이용하는 세력이 정권을 잡는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훨씬 더 위험해진다. 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 딱 지금 든 생각인데 지금 뭐 한동훈 단일화하라고 공동 기자회견까지 하시는 우리 의원님들 네. 그런 에너지와 그런 결계를 가지고 대통령을 잘 지켰으면은 우리가 지금 정권 뺏길 일도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나 윤석열 정권 때나 우리가 집권할 때 정작 우리가 권력 가지고 있을 때는 정권을 그렇게 내부에서 비판하고 그렇게 흠집을 내더니만 그러니까. 지금 무소속으로 지금 댓글 조작이나 하다가 쫓겨나는 한동훈 같은 사람들 살려보겠다고 기자회견이나 하고 제발 그 어떤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좀 우리 당과 우리 정권을 위해 쓰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네. 20년 전만 해도 좌파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아유. 지금은 이제 보수가 분열로 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네. 너무 가슴 아픈 얘기죠. 제발 좀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 우리의 에너지를 썼으면 좋겠다. 우리가 우리 정권 지키라고 우리 당원분들께서 이렇게 열성적으로 활동하시고 당비 네. 내고 시간 쓰시는 거지. 한동훈 같은 저런 배신자 정말 나부렁이 하나 지키겠다고 그렇죠. 저렇게 쓰라고 두신 게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진짜 어디까지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한동훈이 배신을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한동훈 때문에 감옥 들어간 보수 정치인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이거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부터 그 난리를 치고 민주당보다 우리 당에 폐악을 끼친 게 한동훈이에요. 민주당이 우리 당 사람들 감옥 보낸 게 아닙니다. 냉정하게. 총선 때 비대위원장으로 선거를 말아먹은 것도 바로 한동훈이고요. 거기는 네. 이상한 공천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이번 특검 지금 2번, 3번 하면서 이 네. 특검에서 우리 정권에서 일했던 사람들, 우리 당에 선신했던 사람들 지금 다 출국금지 시키고 맨날 조사하고 통신조회하고 우린 일상이에요. 지금 당신 한동훈, 당신네들 때문에 탄핵당해서 우린 그런 일을 일상적으로 겪는다고. 근데 자기 그 무슨 뭐 출국금지 당했다고 그 지난달에 당한 거 들고 와가지고 징징징징 대면서 난 그때 그거는 네. 이 정부가 아유. 한동훈을 키워주려고 내분을 부추기는 것 같아요. 한동훈 출국금지 할 일이 뭐가 있냐고. 이미 다 협조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 출국금지 하니까 사람들이 한동훈이 마치 탄압당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한파들이 네.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용하잖아요. 한동훈은 이재명과 싸우지 않아요. 지금 국힘 내부에서 분탕질하고 있지. 근데 정말 웃겨요. 출국금지 네. 때문에 모든 게 다 묻혀버리잖아. 남들이 보면 누가 대단한 주장하는 줄 알겠어요. 진짜. 특검에서 출국금지
표지 신청한 사람들만 수천 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바로 인근에 있는 윤석열 정권 때 정말 헌신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 우리 당의 어떤 승리와 우리 당의 어떤 존속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 전부 다 당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라고 하는 죄로 정치적으로 일상적으로 탄압받고 있어요. 한동훈 씨. 어디 그렇죠. 피해자 코스플레이를 합니까? 그러니까. 가당치도 않게. 저는 출국 금지를 안 당했지만 예. 외국에 안 나가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나라꼴이 너무 네. 많이 심해서 안 나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천사로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